헬로윈데이가 다음 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해 서울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한 이후 대구에서도 올해는 떠들썩했던 헬로윈데이 분위기는 찾아보기 힘들 전망입니다. 군의군 편입으로 대구의 산림 면적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넓어진 면적만큼 산불 예방을 위한 소방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마음챙김 학부모 교육이 앞산에서 열렸습니다. 숲길을 걸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고 환경보호의 중요성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TV 대구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다음 주면 헬로윈데이입니다. 지난해 서울 이태원에서 참사가 발생한 이후 대구에서도 올해는 떠들썩했던 헬로윈데이 분위기는 찾아보기 힘들 전망입니다. 남구는 6년간 치러왔던 헬로윈데이 축제를 취소했습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남구 안지랑 곱창 골목 일원에서 열린 헬로윈데이 축제장입니다. 수많은 인파가 모인 가운데 시민들은 분장을 하고 공연을 즐깁니다. 곳곳에는 헬로윈 관련 각종 소품들도 가득합니다. 하지만 올해는 더 이상 이런 축제는 보기 어려울 전망입니다. 남구청은 캠프워커 등 미군 부대가 있는 남구 특성에 맞춰 지난 2018년부터 진행해온 헬로윈데이 축제를 올해는 아예 열지 않기로 했습니다. 작년 이태원 참사 1주기 이제 추모 분위기가 이제 국민적으로 형성되는 이런 시기에 저희들이 그 할로윈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축제를 개최하기에는 이제 다소 이제 부담감이 있다. 그래서 올해는 그 할로윈 축제를 잠정 중단을 하고 향후에 주민 여론 등을 이제 수렴하고 해서 추후 결정 여부를 판단할. 매년 수많은 인파가 몰려 축제를 즐겼던 동성로 클럽 골목. 헬로윈데이가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지만 헬로윈데이 분위기는 전혀 나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클럽을 중심으로 조용히 행사를 치를 예정이어서 중구청과 대구시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놀이공원인 이월드에서도 올해는 시즌 행사 명칭에서 헬로윈을 빼고 펌킨, 블러디 삐에로 등으로 대체했습니다. 사람만 크게 안 모이고 질서나 그런 것만 정도만 잘 된다면 크게 똑같이 모여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해요. 근데 대신에 경찰이나 그런 분들이 좀 나서서 가지고 질서나 좀 정리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하나의 축제로 자리 잡았던 헬로윈. 이태원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올해는 추모 분위기 속에 조용한 행사로만 남을 전망입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군의군 편입으로 대구가 전국 특광역시 중 가장 넓은 면적을 보유하게 됐습니다. 새로 편입된 군의군 면적 중 40% 이상이 산림 면적인데 최근 몇 년 사이 부쩍 잦아진 산불 발생 추이를 감안하면 넓어진 면적에 대응할 수 있는 산불 예방과 소방 인프라 확충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후변화 등의 영향으로 최근 산불 발생이 잦고 대형화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부터 2020년까지는 전국에서 산불이 537건 발생해 피해 면적이 3,560헥타르였는데 최근 3년간에는 이전 10년 동안의 피해를 넘어서는 575건에 9,497헥타르의 피해가 발생했을 정도입니다. 대구 지역도 지난해의 경우 달성군 가창면 산불로 111헥타르, 군의군 산불로 265헥타르, 달서구 월성동과 달성군 합인면 산불로 각각 2.8헥타르와 5.3헥타르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군의군이 편입되면서 대구시의 면적은 종전 885제곱킬로미터에서 1499제곱킬로미터로 전국 최대 규모로 늘어났는데 이 가운데 산림 면적이 945제곱킬로미터로 대구 전체 면적의 63%나 차지하고 있습니다. 산불 대응을 위한 소방 인프라 투자와 재정 수요 또한 크게 늘어난 상황. 최근 5년간 대구 지역 산불 발생 건수와 피해 면적을 보면 2018년 11건 0.29헥타르에서
지난해는 27건 123헥타르로 늘었고 군위군의 경우는 5년간 총 19건 269헥타르 중 지난해 대형 산불의 발생에 따라 265.7헥타르의 피해가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군위군의 산림 면적은 462제곱킬로미터로 대구시 전체 산림 면적의 약 49%에 이르지만 군위군의 소방 인력은 105명에 불과하고 진화 헬기 등 소방 장비도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 군위군의 면적을 본다면 이 산이 약 한 40%가 훨씬 넘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미 이 지방재정으로서는 이 산불에 대해서 또 화재에 대해서는 감당할 재정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국가가 반드시 장비나 또 인력이나 재정이 충분히 뒷받침돼야. 한편 이 의장은 산불 예방과 대응을 위한 인력 및 예산 지원 촉구 건의안을 대한민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에 제출했는데 만장일치로 채택돼 행안부와 산림청에 공식 건의문으로 전달될 예정입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마음챙김 학부모 교육이 앞산에서 열렸습니다. 학부모들은 숲길을 걸으며 마음의 안정을 찾고 탄소 중립과 환경 보호의 중요성도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치원 원화를 자녀로 둔 학부모 40여 명이 앞산을 찾았습니다. 숲에서 이뤄지는 심리적 안정과 치유를 통해 자녀 교육에 대한 역량을 높여보려고 운동화 끈을 조여맨 겁니다. 학부모들은 숲 해설가의 설명을 들으며 숲이 우리에게 주는 이로움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나무가 밥을 할 때는 산소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정반대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산소를 먹고 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무가 밥을 한다. 그래서 산에는 산소를 굉장히 많이 내뿜기 때문에 이렇게 공기가 좋고 시원한 겁니다. 숲에서 얻은 정보를 집으로 돌아가 자녀들에게 알려줄 생각에 마음이 들뜨기도 합니다. 산소를 배출을 한다는 거 그거를 처음 알았거든요. 이산화탄소를 머금고 산소를 배출한다는 거 처음 알게 돼가지고 저희 아들한테도 알려줘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숲을 걷다 유명한 시인의 시비 앞에 서서 시를 읊어보고 또 잠시 눈을 감고 바람 소리를 들으며 오롯이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씨앗을 날려 새 생명을 움트게 하고 감동 메시지를 낭독하며 서로에게 격려의 말을 남기기도 합니다. 넌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숲으로 나온 학부모들은 자연보호와 탄소중립 실천에 대한 중요성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숲을 잃은 공기, 맑은 공기, 그리고 햇빛, 햇살 하나하나 이렇게 다 접할 수 없는 부분을 접하게 돼서 너무 이 자리에 너무 영광스럽고요. 항상 이런 계기가 되면 땅도 밟아보고. 어느덧 앞산 정상부에 도착한 학부모들은 독도 티셔츠를 입고 독도는 우리 땅을 외쳤습니다. 다가오는 독도의 날을 맞아 의미 있는 퍼포먼스를 준비한 겁니다. 오늘 독도 사랑 주간을 맞이하여 나라 사랑에 대한 작은 실천으로 학부모님과 함께 이렇게 독도 사랑 티셔츠를 입고 비록 독도 입도는 못하지만 독도가 있는 쪽을 향해 퍼포먼스도 하고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고 보람된 힐링의 시간이었습니다. 내고장 숲길 걷기 프로그램은 4년째 이어오는 대구 남부교육지원청의 특화 프로그램입니다. 학부모들의 심신을 안정시키고 치유함으로써 건강한 가정을 만들기 위한 이 프로그램은 다음 달 24일까지 계속됩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보수 정치가 변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보수 정당 안팎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열린 아시아 포럼 20일 정책 토론회에서 대구 국회의원들을 나약한 고양이에 비유하며 호랑이를 키워야 한다고 주장해 눈길을 끕니다.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여당과 보수 정치 쇄신을 촉구하는 이준석 전 대표의 주장은 거침이 없었습니다. 아시아 포럼 20일 정책 토론회에서 이 전 대표는 대구가 보수의 성지인지 아니면 정치의 갈라파고스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먼저 되돌아볼 것을 주문했습니다. 보수의 도시라고 불리는 대구에서 먼저 배신의 정치 프레임, 내부 총질의 저주를 풀어 보수를 혁신해야 한다면서
대구가 바뀌어야 보수가 바뀌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대구가 이번에 변화의 선봉에 한번 서주십시오. 무건수행의 저주를 푸는 것은 대통령이지만은 배신의 정치의 저주를 푸는 것은 대구 시민들일 것입니다. 보수 정치의 스펙트럼을 넓혀주십시오. 본래 새둥지 주인의 알을 밀어내고 둥지를 차지하는 뻐꾸기의 탕란처럼 보수 정치에 참여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보수를 밀어내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대구 정치가 바뀌려면 서울에서 고관대작을 지낸 사람들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대구를 잘 아는 사람들을 키우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인적 쇄신도 주장했습니다. 특히 대구 국회의원들은 밥만 먹고 가만히 앉아있는 비만 고양이라고 비유하며 노무현, 김영삼,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권력과도 당당히 맞서는 호랑이를 키워야 한다고 역설했습니다. 호랑이 새끼를 키우셔야 됩니다. 이게 호랑이 새끼나 아니면은 고양이나 처음 볼 땐 다 조그매 보이고 이게 다 손에 들 수 있는 사이즈인데 밥을 많이 먹인 건 어떤 거는 호랑이가 되고요. 그래서 어흥하고 다니고요. 어떤 거는 비반 고양이가 됩니다. 여당과 헤어질 결심은 하지 않았다며 탈당과 신당 창당에는 유보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총선 100일 전까지 남은 80일 동안 대통령이 변화의 방향성을 보여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 대구시 신청사 건립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대구시가 신청사 부지 일부를 매각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전격적으로 철회한 건데요. 대신 다른 유휴 부지를 매각해 신청사 건립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천혜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영판 국회의원은 대구시가 신청사를 주민 뜻대로 건립하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홍준표 대구시장이 그간 고수해왔던 신청사 부지 일부를 매각해 그 자금으로 짓겠다는 입장을 철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홍 시장이 신청사 건립 비용은 대구시 소유의 다른 부지를 매각해 자금을 충당하겠다고 말했다며 구체적으로 달서구 소재 성소행정복합타운 부지와 중소기업 명품관 건물, 현 동인동 청사와 그 주차장 부지 등을 예로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향후 시의회의 매각 동의 절차를 거쳐 신청사 추진 부서를 설치하고 즉시 설계 용역비 135억 원을 확정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고 덧붙였습니다. 대구시도 관련 설명 자료를 내고 김 의원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대구시는 신청사 건립에 대한 시민 여론조사 결과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해 60.5%의 시민이 유휴부지 매각을 압도적으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두류정수장 유휴부지는 시의회의 반대를 고려해 보류하고 7곡 행정타운을 포함한 나머지 5개 공유재산을 매각해 신청사 건립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권영진 전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을 통해 신청사가 원안대로 지어질 수 있다는 희망을 보게 됐다며 격하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고 달서구도 입장문을 통해 신청사를 대구의 100년 대계를 밝혀줄 랜드마크로 건립하겠다는 원안을 지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BTV 뉴스 천혜열입니다. 다음 달 1일부터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지구 일부 구간이 지정 14년 만에 해제됩니다. 동성로를 활성화하자는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인데 큰 교통정체가 불가피하다는 점은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김민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09년 지정된 대구 중앙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반월당 내거리에서 대구역 내거리 사이 1.04km입니다. 시내버스와 공공의 임무를 띤 수행 차량만 통행할 수 있고 택시는 특정 시간대만 통행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다음 달 1일부터 전격 해제되는 구간은 전체 구간 중 절반에 가까운 중앙로 내거리에서 대구역 내거리 사이 450m입니다. 대구 최대 상권인 동성로를 활성화하기 위한 동성로 르네상스 프로젝트의 일환입니다. 대구시는 당초 1년간 시범 운영을 해본 뒤 경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인근에 들어설 신축 아파트로 인한 교통 혼잡 등을 고려해 완전 해제로 방침을 바꿨습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전용지구가 해제될 경우 출퇴근 시간 교통 체증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제되는 구간은 보시는 것처럼 편도 1차선, 왕복 2차선 도로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 차량의 진입이 허용되면 버스 정류장에 정차해야 하는 시내버스와 맞물리면서 심각한 병목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이 큽니다.
동성로 상인들 역시 이 점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대중교통 전용지구 전체가 아니라 일부만 해제된다면 상권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차들이 다녀야지 상권이 좀 살아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네. 차들이 뭐 속도를 내지를 못할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동성로 쪽에는 어차피 또 아직 해제가 안 됐으니까 뭐 밑에 부분에서도 많이 막힐 걸 예상되니까 상권에는 당장은 큰 효과가 보기가 어렵다고 생각됩니다. 반쪽에서는 성과가 크게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구시는 교통 체증을 최소화하기 위해 해제되는 구간 진입과 진출 차량은 우회전만 허용하고 주정차는 전면 금지할 방침입니다. 우회전 중심으로 좀 진입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나가는 부분도 좌회전이 아닌 우회전 형태로 해서 좀 그 구간을 신속하게 들어오시면 신속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하고 또 거기 이제 주정차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막을 수 있는 CCTV도 설치하고 앞으로 또 11월 달에는 저희가 직접 좀 나가서 직접 그 교통 단속도 좀 하고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대구시는 다음 달 1일 해제 이후 모니터링을 통해 문제점이 나타날 경우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계획입니다. 14년 만에 대중교통 전용지구 일부 해제라는 대구시의 실험이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김민재입니다. 가을을 맞아 주말에 등산 계획하신 분들 많으시죠? 시원한 날씨에 곱게 물든 단풍까지 즐길 수 있어 가을에는 많은 사람이 산을 찾는데요. 그만큼 산악 사고도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LG 헬로비전 서희동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10일 대구 팔공산 병풍바위 인근에서 60대 A씨가 비탈길 아래로 10m 정도 구르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머리와 허리 등을 다친 A씨는 소방 헬기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단순한 미끄러짐 사고였지만 산행 중이다 보니 큰 부상으로 이어졌습니다. 선선한 날씨와 단풍 구경 등으로 산을 찾는 사람이 급증하는 가을철에는 산악 사고 발생도 많아집니다. 대구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대구에서 발생한 산악 사고는 총 1,020건으로 이 가운데 가을철에 발생한 사고가 30.5%를 차지했습니다. 가을 산행 중에는 임산물 채취도 주의해야 합니다. 최근 3년 동안 경북도에서 임산물 채취 중 발생한 산악 사고는 총 99건으로 9월과 10월에 58건이 발생해 전체 사고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습니다. 사고 유형별로는 조난 또는 행방불명이 38건으로 가장 많았고 실족과 추락이 12건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경북소방본부는 임산물을 채취하기 위해 등산로를 벗어나거나 해가 질 때까지 산에 머물다 사고를 당하는 일이 많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최근 야생버섯 등 임산물을 채취하는 등산직들이 늘어나면서 산악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산에서 조난 등 사고가 발생하면 탈진과 저체온 증상 등이 발생해 생명에 위협이 될 수 있는 만큼 안전수칙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가을철에 안전한 산행을 즐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출발 전에 기상 정보를 확인하고 2명 이상 함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지정된 등산로를 벗어나거나 술을 마시는 행위는 피하고 해가 지기 전에는 하산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서희동입니다. 달서구가 중장년 1인 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고독사 위험군 2,998가구를 발굴했습니다. 만 50세에서 64세까지 혼자 사는 주민으로 직업과 주거, 경제 등에 대한 조사에서 고독사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들은 실태조사에서 정신적, 신체적 건강과 일자리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달서구는 이들에게 복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원 체계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대구시가 관내 저소득층 대학교 재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 지원 대상자를 모집합니다. 신청은 구비 서류를 갖춘 뒤 주소지의 각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되고 신청 기한은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심의를 거쳐 선발된 장학생에게는 12월 중으로 최대 200만 원의 장학금이 지급됩니다.
이 장학금은 지난 1993년부터 재미교포 이국진 씨가 기부한 재산 등으로 지급해왔으며 지금까지 총 11,000여 명이 100억 원을 받았습니다. 팔공산에 올해 첫 단풍이 시작됐습니다. 대구지방기상청은 팔공산 정상의 약 20% 정도가 물들면서 단풍이 시작됐다고 밝혔습니다. 단풍의 시작은 작년보다는 하루 빠르고 평년보다는 하루 늦은 수준입니다. 단풍 시작 후 약 20일이 지나면 절정에 이르는 만큼 팔공산 단풍의 절정은 다음 달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 이 시각 전국 핫 이슈를 살펴보는 오늘 전국 시간입니다. 인천 소식입니다. 국감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인천시가 세운 피해 지원 예산 집행률이 0.88%에 불과한 걸로 지적됐습니다. 계속해서 인천 소식입니다. 인천에서 청소년 마약 사범이 크게 증가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청소년 마약 사범은 지난 3년 동안 매년 1명이었지만 올해는 벌써 8명이 붙잡혔습니다. 경기 소식입니다. 오는 26일 경기 버스노조 총파업이 예고됐습니다. 최대 만여 대가 파업에 참여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경기도가 교통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충남 소식입니다. 행정구역상 세종시에 속한 금강자연휴양림의 입장료가 충남도민은 물론 세종시민은 유료로 운영되고 있어 의아함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이상 이 시각 전국 소식입니다. 매년 봄, 가을이면 건조특보가 발효되는 대구 지역은 최근 들어 기후 변화로 산불 위험이 더 커졌는데요. 다가오는 11월이 가장 위험한 달인 만큼 빈틈없는 산불 대비가 이뤄지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